이번 주말 터진 초대형 이슈, 팝코니가 직접 전부 뒤져서 분석해왔어. 팝콘 이슈 시작할게. 친구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 전 세계가 전쟁 공포에 빠졌어.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비트코인이 63,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불과 12시간 만에 68,000달러까지 부의자 반등을 해버린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쟁이라는 최악의 악재 앞에서 비트코인이 죽지 않았다는 거야. 주식시장은 문 닫고 거래도 못하는데 비트코인은 혼자서 공포를 소화하고 살아났어. 오늘 팝코니가 이 반등의 진짜 메커니즘을 파헤쳐 볼게. 자,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정리해 볼게. 2월 28일 토요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합동 공습했어. 이건 그냥 작은 충돌이 아니야. 하메네이, 쉽게 말하면 이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야. 이란 군 고위 간부 40명도 함께. 이란 입장에서는 나라의 머리가 날아간 거거든. 당연히 이란은 최고 수위 보복을 예고했어. 카타르의 치아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선언했어.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전 세계 석유 수출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이야. 여기가 막히면 유가가 폭등하고 전 세계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WTI 유가도 배럴당 67달러로 2.78% 뛰었고 금값도 온스당 5,24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 빅스 공포지수도 19.86으로 6.6% 급등, 시장이 겁에 질린 거야.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처음에 떨어진 건 당연해. 전쟁이 터지면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 리스크 오프, 무서우니까 위험한 자산 다 팔고 현금이나 금 같은 안전한 데로 돈을 옮기는 거야.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니까 같이 맞은 거지. 코인글래스 데이터를 보면 24시간 동안 약 4억 9천만 달러, 한화로 7천억 원이 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어. 올라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한 방에 쓸려 나간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보통 전쟁이 터지면 자산 가격이 계속 빠지잖아. 근데 비트코인은 바닥을 찍고 올라왔어. 왜? 첫 번째 이유.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말에도 거래되는 대형 자산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봐. 토요일에 전쟁이 터졌잖아. 주식시장 문 닫았어. 채권시장 역시 닫았어. 금선물 월요일에나 열려. 근데 비트코인만 24시간 365일 거래가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꼈을 때 비트코인이 유일한 출구가 되는 거야. 주말에 위험을 해지하려면 쉽게 말해 보험을 들고 싶으면 비트코인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지. 이걸 전문가들은 압력 밸브라고 불러. 마치 압력솥에서 증기가 빠지는 구멍 같은 거야. 시장 전체의 공포와 불안이 비트코인 한 곳으로 쏟아지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빠져. 실제로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1시간 만에 65,000달러에서 63,000달러로 곤두박질 쳤거든. 근데 여기가 핵심이야. 이 압력 밸브가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거야. 공포가 쏟아져서 떨어질 때도 비트코인이지만 공포가 좀 가라앉으면 제일 먼저 반등하는 것도 비트코인이야. 왜냐면 주말에 리스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자산도 비트코인뿐이니까. 2024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이후로 이 패턴이 더 뚜렷해졌어. 주중에는 ETF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거래를 하고 주말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뉴스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이중 구조가 된 거지. 이번 주말 반등도 딱 이 패턴이야. 두 번째 이유가 더 재밌어. 쇼스 퀴즈.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한 사람들이 역으로 쥐어짜인 거야. 이게 어떻게 벌어지냐면 공습 소식이 나오자마자 트레이더들이 우르르 비트코인 숏,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했어. 당연하지? 전쟁이니까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몰렸다는 거야. 이건 마치 좁은 문으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는 것과 같아. 처음엔 순서대로 나가지만 반대편에서 누군가 밀고 들어오면 끼어있던 사람들이 다 깔려. 그 반대편의 힘이 뭐였냐면 바로 하메네이 사망 확인이야. 처음에는 사망설이 떠돌기만 했거든. 시장은 불확실해했어. 살았나? 죽었나?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근데 3월 1일 이란 국영방송이 직접 확인한 순간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투자자들은 나쁜 뉴스 자체보다 모르는 상태를 더 무서워해. 주식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근데 이번엔 반대였어.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산 거야. 왜냐면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건 이란의 즉각적인 대규모 보복 능력이 약해졌다는 뜻으로 읽힌 거거든. 이란에 머리가 없는데 누가 보복 명령을 내려? 권력 공백이 생기면 내부 정리가 먼저잖아.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오히려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거야. 숏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포지션을 정리하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았어. 데이터를 보면 24시간 동안 3억 2,700만 달러가 청산됐는데 그중 75%가 하락에 베팅한 롱 포지션이 아니라 숏 포지션 청산이었어. 공포에 편승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관광 당한 거지. 세 번째, 이번 사태는 비트코인이 진짜 디지털 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야.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절반만 합격이야. 왜 그러냐면 금하고 비교해봐. 금은 이번에 온스당 5,24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 연초 대비 17% 올랐거든. 근데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사상 최고가 12만 6천 달러에서 지금 6만 7천 달러야. 반토막이 났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금은 날아가고 비트코인은 반토막. 이러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잖아.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있어. 과거 전쟁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항상 초기에 위험 자산처럼 빠지고 나서 나중에 금처럼 행동하기 시작해. 이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이중적 정체성이라고 불러. 마치 변신 로봇 같은 거야. 평소에는 자동차인데 위기가 길어지면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지. 실제로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을 때도 비슷했어. 처음에 4.5% 빠졌다가 휴전 논의가 시작되자 일주일 만에 전부 회복했거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마찬가지야. 초기 급락 후 각국이 자본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국경을 넘어 돈을 옮길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부각됐어.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금을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위기의 단계에 따라 역할이 바뀐다는 거야. 1단계, 충격 때는 위험 자산처럼 빠져. 2단계, 충격이 가라앉으면 디지털 금처럼 반등해. 3단계, 위기가 장기화되면 자본 통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들어오면서 진짜 안전자산 역할을 시작해. 지금 우리는 2단계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팝코니의 입장은 이거야. 이번 반등은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다. 왜 그렇게 보냐면 먼저 긍정적인 시그널부터.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다시 나타났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뭐냐면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다른 거래소보다 살짝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기반의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 이건 역사적으로 바닥 시그널이었어. 그리고 펀딩비, 쉽게 말해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아직 낮아.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과거에도 레버리지가 한번 쓸려 나간 다음에 진짜 회복이 시작됐거든. 근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 공포 탐욕 지수가 아직 14야. 100점 만점에 14점 극단적 공포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 비트코인 ETF에서 2월 한 달 동안 38억 달러가 빠져나갔어. 이건 현물 ETF 출시 이후 최악의 월간 유출이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주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등시켰지만 월요일에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진짜 승부처야. 비트코인 들고 있는 친구들한테 6만 3천 달러 지지선만 안 깨지면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야. 근데 만약 이란이 대규모 보복에 성공해서 확전되면 6만 달러도 깨질 수 있어. 손절 라인은 미리 잡아놔. 아직 안 들어간 친구들한테. 지금 바로 올인하는 건 위험해. 전쟁 상황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거든. 분할 매수가 답이야. 6만 3천 부근에서 한 번 6만 깨지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가. 관전 포인트 3가지. 첫째, 내일 월요일 미국 증시 개장 반응. ETF 자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느냐가 핵심이야. 둘째, 이란의 실질적 보복 규모.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유가 100달러 넘기고 그러면 전체 위험 자산이 다시 흔들려. 셋째, 3월 7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 약한 고용이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비트코인의 호재, 강한 고용이면 긴축 연장으로 악재야. 오늘의 팝콘 한 줄. 전쟁이 비트코인을 죽이지 못한 건 비트코인이 강해서가 아니라 공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돈이 있기 때문이야.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고 이런 분석 계속 보고 싶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도 부탁해. 원하는 분석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팝코니가 자세하게 리서치해서 알려줄게. 이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야. 특정 코인 매도 추천 아니고 투자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 오늘도 팝콘 이슈였어.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로 올게. 또 보자.